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또 휴식도 좀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래저래 여행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좀 좋은 소식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북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북한의 발전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부산일보 신문을 읽는데 부산일보 6월 22일 화요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데스크 칼럼이라고 하는 그 기사에 북한은 부산의 미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저 요즘 북한도 재개발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그 우리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 5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북한 재개발한다니까 북한에도 재개발하나요? 제가 유튜브로 올린 걸 보고 아마 이 기자님이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북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산이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될 도시가 북한 재개발 지역의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북한에 올라가서 부산에 북한이 만들어질 지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멋지고 뷰가 너무 멋있고 그리고 북한이 발전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것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장마철, 우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날씨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멋진 모습, 이런 탁 트인 바다 뷰 이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진 촬영은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북한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가 그 국제 여객 터미널의 5층에 있는 북한 재개발 홍보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동영상 촬영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그런 사진으로 보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호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부산 동구, 그 다음에 부산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구는 요 왼쪽 사진에 보면 북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부산 동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약간 왼쪽 편, 그리고 자갈치 시장, 그리고 남포동 롯데백화점 있는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중구랑 동구랑 북한을 내다볼 수 있는 요래 중간에 요런 위치하고 있는 요런 자리가 북한 재개발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한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이 북한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북한 호재 한눈에 보기 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재 한눈에 보기 1번 복합환승센터. 자, 북한에는 앞으로 배로 들어올 수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과 KTX와 SRT가 정차할 수 있는 부산역,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도로, 그 다음에 그 열차, 트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열차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모든 교통수단이 다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처럼 북한에도 북한 요 재개발 지역 앞에도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로, 육지로, 철도로 모든 쪽으로 해서 다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멋진 이런 사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원래 2,5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부산 광역시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1,500억을 대고 그 다음에 사직 야구장 에서 야구를 하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1,000억 원을 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북항에 저는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저는 오페라 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산하면 해운대가 생각난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공원, 그 다음이 뭐 롯데 자이언츠, 그 다음 뭐 바다, 뭐 돼지국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되는 2023년 5월 달부터는 이제 부산하면 생각나는 제일 첫 번째가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면 부산. 부산하면 오페라 하우스가 생각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층까지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북항 위쪽에 올라가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한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건립이 되었을 때의 그런 모습, 그다음에 야경의 모습은, 선셋의 모습은 해가 질 때의 그 모습은 아마 한 폭의 수채화를 영상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아마 나타낼 것이라고 믿어 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총 사업비 800억을 들여서 2020년 말 정도에 완공 예정인 마리나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7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요트 클럽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 요트 마리나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요트 클럽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위치는 이제 북항에 있는 마리나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요 규모 면에서도 크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 그리고 전체적인 천혜의 자연 환경을 봤을 때도 요 북항에 있는 마리나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마리나 우리 배를 관장하는 요 요트 클럽의 회장님도 북항에 이런 요새와 같은 이런 안전한 지역에 이런 요트 클럽 마리나 사업은 본 적이 없어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 말 정도에 사업비 80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할 예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부산일보 신사옥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부산일보는 지금 부산 진역에 있는 그 부산일보 지금 현재 그런 본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항으로 와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우리 부산의 일간지인 부산일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부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매스컴, 언론 이런 것들도 한층 더 지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교방송 신사옥이 북한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 부산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신사옥이 규모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ICT 기술과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불교 부산 방송을 이제 오픈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북한에 불교 방송인 신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부 지방 합동 청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저 잘 아시는 롯데캐슬 드메르라고 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바로 그 오른쪽 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산에 보면 오래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래된 좀 건축물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전부 다 재건축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쪽으로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세종청사처럼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수공간뿐만 아니라 여기 공원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이쪽에 놀러 오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북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요 공무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요 북항 쪽에 또 사무실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항에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합동청사가 롯데캐슬 드메르 오른쪽 편에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높이가 한 15층 정도 건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합동청사의 건립은 북항에 많은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들이 생산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째 친수공간. 자, 한눈에도 봐도 정말 멋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높은 우리 건물들 사이에 이런 친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그다음에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구경도 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런 친수 공간을 친수 공원을 만드는 이런 사진이 이렇게 여러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트램. 요 아마 여러분들 왼쪽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어떤 한 나라의 이런 풍경이 아니라 2022년 내년 이후로 이제 여러분 보게 되는 북항의 이런 야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트램을 타고 북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트램이 나중에 시민공원역까지, 부전동 시민공원역까지 만들어지면 시베이 파크 선으로 해서 연결될 예정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는 부산항대교의 야경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드림하버 오션 테라스라고 여기도 그 북항 재개발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람선을 포함해서 드림하버에서 2층짜리 상업용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산의 향토 기업, 문토스트라든지 스페인클럽, 그 다음에 하여튼 부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향토 기업들을 여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 그 다음에 또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오션 테라스 상업시설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7월 달에 오픈할 예정인데 조금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 오픈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D1, D2, D3에 있는 마리나, G7, 롯데캐슬 드메르, 동원더 게이트 같은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사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시설도 호텔급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 생활용 숙박시설 마리나 G7과 롯데캐슬 드메르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동원더 게이트가 마지막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만들어지고 나면 요 북항에 오페라 하우스와 더불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건물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아주 부산을 대표하는 이런 건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요 북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투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북한 중구라든지 동구 쪽을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항의 미래는 부산의 미래와 더불어 앞으로 부산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가치의 그런 지역이다. 이래 보시고 북한의 발전된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많이 다녀보시면서
북항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